예,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이랑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아무래도 놀이 중심으로 자유로운 그런 활동, 학습이지만 어쨌든 활동을 하게 되지만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 환경도 많이 다르고요. 또 교육 방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과 연계는 사실 매우 중요하고요. 그쵸. 그런 면에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원의 누리교육 과정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네. 유치원의 누리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신체 건강 운동, 그 다음에 의사소통, 또 사회관계, 또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교과 통합, 또 안전한 생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누리교육 과정의 경험을 초등학교 1, 2학년에 자연스럽게 녹이기 위해서 학습 내용이나 또 학습 방법, 특히 놀이 중심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아이들이 배움을 끌어내는 창의적인 놀이 중심 수업 방법이라던가 또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모두 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성을 이어가기 위한 학교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로 하는 수업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이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학자분들이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어요. 근데 이제 놀이로 하는 수업의 중요성이나 효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놀이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놀이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욕구 불만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적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 놀이 중심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임을 끌어내므로써 아이들이 정서적인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놀이라는 건 개인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둠 활동을 한다든지 또 전체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협력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려도 배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규칙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또 창의성, 사고력, 또 여러 가지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것 같아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놀 시간, 놀 장소, 그 다음에 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놀이를 단순한 그냥 놀기, 단순히 아이들이 놀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님들 마음들도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명언 있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 아이들은 노는 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한다고 들었는데 기존 평가랑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는요, 기존의 결과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수업하는 전 시간에, 그러니까 학습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수업 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지를 피드백을 꾸준히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다양해서요. 예전에 지필평가 방식만이 아니라 지금은 수행평가, 그 다음에 또 관찰평가, 또 포트폴리오 평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평가의 주체도
이제 예전엔 교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런 네.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생도 이제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태도 같은 것도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내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동료 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평가 주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과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발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과정 중심 평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면 하트 뿅뿅뿅.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음껏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그럼 시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러면 통지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저희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시험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이고요. 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중심 평가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면서부터는 평가의 주체나 방법이나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중심 평가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발달을 돕는 평가라는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평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계속 피드백도 제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시고요. 또 이 통지 방법에 있어서도 좀 학교마다 자율적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기존의 종이 양식의 통지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들이 학부모 상담 주간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평가 통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학교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 결과물이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평가 통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통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더 받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수행 평가 같은데 이거 혹시 엄마 숙제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머니들이 그런 걱정하실 그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수행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즉시적 피드백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행평가 자체가 기능 습득을 위한 평가 서열화의 도구가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님들도 생각을 좀 많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가정에서도 이제 지도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